안녕하세요, 유준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HTML을 한번 다뤄봤는데요. 이번 시간부터는 CSS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난 시간에서 언급해드리지 않은 것들을 언급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프로젝트를 누르시고요. 실행 URL과 포트를 누르신 다음에 여기 베이직, 여기 URL이 하나 있거든요. 이 URL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 URL이 없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URL을 작성하신 다음에 포트는 9090 포트로 해서 등록하시면 작동이 됩니다. 저는 이 URL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눌러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근데 베이직 썸머리라는 폴더에서 저희가 작성을 했잖아요. 눌러보시면 이렇게 헬로우 구름이라는 데가 나와요. 이게 index.html이거든요. 항상 웹서버는 index.html을 먼저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작성한 다른 파일도 한번 보고 싶다 라고 한다면 베이직 썸머리에서 001.html 이라고 하고요. 엔터를 치시면 우리가 첫 번째 파일에서 공부했었던 여러 가지 태그들이 나옵니다. 자, 다시 원래 컨테이너로 돌아오고요. X를 눌러주시고요. 전 여기서 HTML 폴더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001.html부터 009.html까지 여기다가 다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그 앤 드롭이 먹으니까요. 드래그 앤 드롭으로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다 닫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CSS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그리고 여기서 새로 만들기 파일 001.html. 자, 간혹 창 분할이 이 아래쪽으로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드래그 앤 드롭으로 이렇게 위로 올려주시면 왼쪽 화면에 배치가 됩니다. 자, 여기서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걸 옆으로 밀어 넣고요. 느낌표 탭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스타일 탭 헤딩 1에 컬러를 레드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헤딩 1 탭 헬로 월드 저장하시고요. 오픈 프리뷰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오른쪽에 헬로 월드라고 빨간색으로 나오죠. 이거는 내부 CSS예요. 그러니까 HTML 파일 안에 CSS가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 CSS를 다른 파일로 만들고 그 파일을 연결시키고 싶은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문서의 복잡성을 줄이는 효과도 있고요. 유지 보수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이 파일을요, 다른 CSS 파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X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CSS 폴더 내에서 파일 그리고 001.css 라고 한 다음에요. 여기다 그대로 옮겨 놓고요. 이 스타일 태그는 없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없애주시고 이렇게 만든 다음에 저장할게요. 그리고 나서 자, 저장을 하니까 빨간색이 빠졌죠.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저 파일을요. 링크 탭 눌러주시고요. 001.css 라고 컨트롤 S 눌러주시면 다시 빨간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아까 거는 내부 CSS이고요. 얘는 외부 CSS입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슬래시를 눌러서 주석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전 코드를 다시 써놓고요. 주석 처리 해놨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복습하기 쉽게요. 자, 그리고 여기서 바로 직접적으로 컬러를 줄 수도 있어요. 스타일 그리고 컬러는 레드다. 컨트롤 S 눌러주시면 바로 이렇게 빨간색으로 처리가 되죠. 이런 CSS는 인라인 CSS라고 합니다. 라인에 바로 입력을 하는 거죠. 이게 직관적이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요소에 하나하나 정의를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고요. 내용과 스타일에 분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유지보수가 어렵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CSS 내부에서의 주석은요. 주석이라고 쓰고요. 컨트롤 쉬프트를 눌러주시면 HTML과 조금 다르죠. 슬러시 별표, 별표 슬러시로 주석을 달 수가 있습니다. 저장해놓고 다음 파일로 이동을 할게요. 자, 002.html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002.html 그리고 나머지는 닫아줄게요. 자, 프리뷰는 열고요. 옆으로 다시 밀어서 느낌표 탭 하시고요. 저는 내부 CSS로 웬만하면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 탭 헤딩 1, 헤딩 2, 헤딩 3에 컬러는 스카이 블루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헤딩 1부터 6까지 할 건데요. 내용은 헬로 월드 라고 작성을 하고요. 탭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장을 할게요. 그러면 헤딩 1, 2, 3는 스카이 블루로 작성이 됐고요. 4, 5, 6는 검은색으로 작성이 됐죠. 자, 여기서 헤딩 1, 헤딩 2, 헤딩 3 같은 것을 선택자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셀렉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컬러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요. 속성이라고 얘기하고 프로퍼티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여기 스카이 블루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요. 값이라고 얘기하고 밸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세 개는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지금부터는
이 선택자 속성 값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03.html로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 003.html 느낌표 탭 하고요. 전에 건 닫겠습니다. 저장하고요. 여기서 p 태그 4개를 만들어 볼게요. hello world 라고 하고요. 곱하기 4 탭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타일, 자 프리뷰 하나 열고요. 이 스타일에서 제가 에스터리스크를 쓸게요. 선택자는 총 4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조합들을 제외하고요. 이 4가지 종류에는요. 컨트롤 슬러시 눌러서 주석으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용 선택자, 그리고 타입 선택자, 그리고 클래스 선택자, 그리고 아이디 선택자, 이렇게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에스터리스크 쓴 건요, 범용 선택자고요. 모든 것을 지칭합니다. 우선 프리뷰 한번 할게요. 그럼 헬로 월드가 이렇게 떴죠. 4개가. 여기다가 컬러를 레드로 주겠다 라고 하면요, 4개가 다 변경이 됩니다. 다 같은 태그에서 변할 수도 있는 거니까 헤딩을 하나 넣을게요. 헬로 월드 컨트롤 S 넣어주시면 헬로 월드마저도 빨간색으로 바뀌어 있죠. 그래서 모든 요소를 다 가리킬 때 씁니다. 자, 그게 아니고 헤딩 1만 컬러를 빨간색으로 하겠다 라고 하면 나머지는 검은색으로 변하죠. 이게 타입 선택자입니다. 어떤 태그를 지칭해서 그 태그의 색깔이나 속성을 변경시키는 거죠. 그리고 클래스 선택자는 뭐냐면 여기 중에서 이거 하나만 지칭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P를 묶어서 사용하게 되면 4개가 한 번에 묶여버리잖아요. 그럴 때 클래스를 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이디도 쓸 수가 있는데요. 차이점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점을 찍고요. 1 이라고 하면 얘는 클래스를 지칭할 건데 1이라는 클래스를 지칭할 거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클래스 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S를 눌러주시면 이 1에 해당하는 부분만 빨간색으로 바뀌었죠. 근데 클래스는 중복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1일 수 있고 여기도 1일 수 있습니다. 그럼 2개가 됐죠. 또 클래스는 여러 개를 한 번에 쓸 수도 있습니다. 툴을 만들어서요. 얘는 볼더를 줄 건데 솔리드에 1픽셀에 블랙을 줄 거야 라고 하고요. 여기다가 툴을 한번 넣어 볼게요. 띄어쓰기 한번 했습니다. 1하고 2가 한꺼번에 들어가게 되죠. 하나의 태그예요. 컨트롤 S를 눌러주시면 여기에 지금 2개의 클래스가 동시에 반영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아이디를 해볼 건데요. 엔터 한번 치고 샵 3 그리고 폰트 스타일은 이탈릭, 자 이렇게 주고요. 헤딩 1에다가 제가 3라는 아이디를 주겠습니다. 컨트롤 S를 눌러주시면 옆으로 기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디는요, 중첩해서 못 써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못 쓴다는 얘기입니다. 4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폰트 사이즈를 100픽셀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적용이 안 됐죠. 그 전에 적용됐던 것도 풀렸습니다. 자, 지우고요. 그리고 아이디는 하나의 페이지에서 하나만 쓰기로 약속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3를 사용하셨으면 여기서 3를 사용해 주시면 안 돼요. 컨트롤 S 눌러볼게요. 작동은 되죠. 작동은 되지만 자, 홈페이지로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부트스트랩 무료 템플릿인데요. 이렇게 누를 때마다 밑으로 이동하는 그런 템플릿입니다. 그럼 제가 컨트롤 쉬프트 I를 누르고요. 이 요소를 한번 검사해 볼게요. 서비스라는 요소를 한번 검사해 보면 여기 지금 앵커 태그로 돼서 href가 뭘로 돼 있나요? id로 돼 있죠. 이 id로 이동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id가 2개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id로 이동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페이지 내에서 유일하다라고 저희가 약속해 놓고 코딩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id를 사용하실 때에는 유일하게 작성을 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004.html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는요, 폰트 사이즈를 한번 해볼 건데요. 느낌표 탭 해주시고요. 그리고 p 태그에 hello world 라는 것을 2개 넣도록 하겠습니다. 탭 눌러주시고요. 여기는 클래스 1을 넣고요. 아래에는 클래스 2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헤딩 1 hello world 내용 똑같이 작성해 주시고요. 그리고 클래스는 3 라고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을 작성할 건데요. 1 그리고 2 그리고 3. 자, 이렇게 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저장하는 순간 폰트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 폰트를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할게요. 컨트롤 쉬프트 I 누르고요. 개발자 도구에서 자, 이걸 눌러 주시고요. 자, 여기다가 마우스를 오버하면 폰트가 16픽셀의 맑은 고딕이라고 나오죠. 컬러도 나오고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볼게요. 여기는 32픽셀의 맑은 고딕이라고 나옵니다. 자, 개발자 도구를 닫고요.
여기서 폰트 사이즈를 한번 변경해 볼게요. 폰트 사이즈 32 픽셀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S 눌러주시면요, 헤딩 1하고 크기가 같아졌지만 이 폰트 웨이트이 그러니까 굵게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다르게 보여요. 조금 이따가 이 부분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폰트 사이즈를요, 이건 고정 단위거든요. 픽셀은 고정 단위예요. 그런데 이 M이란 단위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S 눌러주시면 역시 32 픽셀과 EM은 같은 크기라고 볼 수 있죠. 제가 컨트롤 Shift I 누른 다음에요, 역시나 개발자 도구로 마우스를 오버해 볼게요. 그러면 32 픽셀이 나오죠. 왜 그러냐면 바디의 기본 폰트 사이즈가 16 픽셀이거든요. 그래서 P 태그는 16 픽셀로 보여지죠. 그거의 배수 단위예요. 그래서 2배를 한 거예요. 그러면 32 픽셀이 되죠. 그래서 이 M은 내 부모의 폰트 사이즈의 배수 단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0.5를 해주시면 부모가 16픽셀이기 때문에 8픽셀이 되죠. 저장하시면 여기 8픽셀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다시 개발자 도구 열어서 제가 이렇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8픽셀 맞죠? X 눌러주시고요. 다시 EM으로 고쳐놓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폰트 웨이트를 줘볼게요. 노멀로. 그러면 여기가 굵은 글씨인데 컨트롤 S를 누르면 얇게 변하면서 세 개의 폰트가 다 같아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투 위에다가 제가 div를 하나 감쌀게요. 그리고 이 div를 이렇게요. 자, 정렬을 좀 했습니다. 이 div의 폰트 사이즈를 8픽셀로 할게요. 그리고 나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폰트가 작아졌죠. 왜 그래요? 이거는 이 부모의 폰트 사이즈가 8픽셀이기 때문에 8픽셀의 2배를 해봤자 16픽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정값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부모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 기준점을 가지고 그 기준점에 의해서 이 배수 단위를 쓰고 싶다라고 하면 REM이라고 쓰면 돼요. 얘는 바디의 폰트 사이즈에만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바디의 폰트 사이즈가 지금 16픽셀이기 때문에 32픽셀. 그래서 세 개의 폰트 사이즈가 다 같아지겠죠? 컨트롤 S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아졌죠? 자, 이렇게 해서 픽셀과 M과 REM을 한번 살펴봤고요. 두 개만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점 찍고 박스 1 그리고 점 찍고 박스 2 밑에서 점 찍고 박스 1이라고 하고 탭을 누르시면 디폴트로 div가 들어가요. 그거 마찬가지로 박스 2라고 하신 다음에 탭을 눌러주시면 2가 들어갑니다. 자, 여기다가 몇 가지 코딩을 좀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WID TH width 200 픽셀 그리고 height 100 픽셀 백그라운드 컬러는요 그린으로 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작은 박스 하나가 나타나죠. 자,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밑에도 놓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레드로 놓을게요. 자, 그러면 레드와 그린 박스가 하나씩 생겨났죠. 자, 그런데 이렇게 고정 단위가 아니고 50%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저장을 했거든요. 그럼 이 50%는요 내 부모가 가진 전체 위스의 50%입니다. 지금 이 부모가 가진 전체 위스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자, 마찬가지로 하이트도 10%라고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S 눌러보겠습니다. 컨트롤 S 누르면 그린 박스가 사라졌어요. 왜 그럴까요? 높이는 퍼센테이지로 잡지를 못합니다. 자, 그래서 많이 쓰는 단위가 뷰포트 하이트라는 단위인데 예를 들어서 30VH라고 하고요. 컨트롤 S를 눌러주시면 얘는 내가 보이는 화면의 전체 높이의 30%를 할당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뷰포스 위스 여기 두 개 단위가 있어요. 뷰포스 위스와 뷰포트 하이트 컨트롤 S 눌러보시면 조금 더 늘어났죠. 왜냐면 얘는 부모가 가진 넓이가 아니고 전체 보이는 화면에서의 절반을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제가 005.html을 만들도록 할게요. 005.html 자, 느낌표 탭 하시고요. 프리뷰는 닫도록 하겠습니다. 헤딩 1 헬로 월드 저장하시고요. 프리뷰 열도록 할게요. 그리고 스타일 자, 헤딩 1에 자, 이번에는 여백을 한번 해볼 건데요. 패딩과 마진이거든요. 볼더를 먼저 작성을 할게요. 보더 솔리드의 10픽셀의 블랙으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S 그러면 굵은 테두리가 작성이 되죠. 자, 이렇게 마우스 드래그를 해보면요 이 파란색 스카이 블루 색상이요 지금 이 검은색 볼더에 딱 붙여져서 작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좀 띄워볼게요. 이 파란색 여백과 이 검은색 테두리를 좀 띄우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패딩이에요. 패딩을 10픽셀 주겠다. 그리고 컨트롤 S를 눌러주시면 제가 아까와 같이 드래그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여백이 생겼죠. 이게 10픽셀씩 생긴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상하 좌우를 다르게 주겠다. 그러면 상하는 10픽셀, 좌우는 30픽셀 하고 컨트롤 S를 눌러주시면 여기만 지금 밀렸죠. 10픽셀, 30픽셀이 됩니다. 그리고 네 곳을 완전 다르게 주겠다 라고 한다면 5픽셀, 10픽셀, 15픽셀, 20픽셀 12시 기준으로 3시, 6시, 9시가 됩니다. 컨트롤 S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5픽셀, 10픽셀, 15픽셀, 20픽셀이 되죠. 자, 드래그 해보면 좀 더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는 방법도 있고요. 패딩, 탑 이렇게 해서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는 위쪽만 20픽셀을 주겠다. 그러면 위쪽만 20픽셀 들어갔죠. 그리고 라이트는 이미 공백이 있으므로 더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버텀. 자, 버텀을 주게 되면 밑으로 들어가게 되죠. 20픽셀이요. 그리고 레프트. 컨트롤 S 눌러주시면 레프트만 20픽셀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 테두리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을, 그러니까 헤딩 1을 복사해서요. 밑에다가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컨트롤 S를 눌러주시면 여기에 여백을 더 주고 싶다, 또는 여기에 여백을 주고 싶다, 여기에 여백을 주고 싶다 라고 한다면 마진을 써요. 마진 20픽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S 눌러주시면요. 20픽셀이 들어간 상태이거든요. 여기는 마진 병합이 되기 때문에 20픽셀이고요. 나머지가 다 20픽셀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원리로 20픽셀, 20픽셀 이렇게 주게 되면 상하, 좌우로 주게 되고요. 4개를 하게 되면 12시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여백을 주게 됩니다. 자, 이제 위스와 박스 사이징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06.html로 만들도록 할게요. 006.html 느낌표 탭 하시고요. 스타일 하고요. 3개의 클래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 2, 그리고 3. 여기도요. 1, 2, 그리고 3. 자,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저장하시고 프리뷰를 킬게요. 여기 위스를요. 200픽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이트를 200픽셀로 할게요. 다 똑같이 할 거니까요. 이렇게 붙여 넣을게요.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레드, 그린, 그리고 블루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하고요. 그럼 이렇게 레드, 그린, 블루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패딩을 좀 더 해볼게요. 여기다가 패딩 20픽셀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는 마진을 줄게요. 20픽셀을 줄게요. 저장했습니다. 자, 위스가 어떻게 변했나요? 지금 가장 넓은 게 뭐죠? 가장 넓은 게 이거죠. 그리고 나서 두 개는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실제로 그런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컨트롤 쉬프트 I를 누르신 다음에요. 자, 여기서 요소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240이에요. 넓이가. 왜 위스가 200인데 240이 됐을까요? 저 여기 패딩 20 포함이라고 지금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는 200이에요. 마진만 20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도 200입니다. 여기는 패딩과 마진이 없어요. 그래서 얘와 얘는 넓이가 같고 얘는 패딩이 있어서 240이 됐어요. 자, 그리고 1, 2, 3에다가 모두 볼더를 주겠습니다. 볼더 솔리드에 20픽셀에 블랙으로 줄게요. 자, 컨트롤 C 한 다음에요. 컨트롤 V, 여기서 컨트롤 V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고요. 그러면 몇 픽셀 되는지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컨트롤 쉬프트 I 누른 다음에요. 개발자 도구로 얘는 280이 됐죠. 패딩이 20픽셀씩 있고 보더가 또 20픽셀씩 있으니까 40픽셀, 40픽셀 해서 200에 80픽셀을 더해서 280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240, 여기도 240이 됐어요. 자, 이렇게 전체 넓이를 계산하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전체 넓이는 볼더 기준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넓이를 200픽셀을 딱 정하면 그 200픽셀에 맞게끔 이 네모 박스가 그려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게 박스 사이징입니다. 그래서 위에다가 제가 박스 사이징이라고 하고요. 볼더 박스라고 속성을 주시면 정확하게 200픽셀만큼만 이 사각형이 그려집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계산하실 필요가 없죠. 자, 그리고 보더를 한 김에 보더를 몇 개 더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더 레디어스를 줄 수가 있어요. 레디어스 그리고 20픽셀을 줘볼게요. 컨트롤 S 눌러주시면 이렇게 살짝 모서리가 깎인 것을 볼 수가 있죠. 보더 레디어스는 얼마만큼을 깎아서 원에 가깝게 만들 것인지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여기 솔리드는요 실선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더블
이렇게 주면 선이 두 개로 나타나죠. 그리고 점선, 더트를 주면 점선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선의 종류가 한 10개 정도 있어요. 대시드, 그리고 그룹. 자, 그룹은 블랙이어서 안 나타나는 거고요. 그레이로 주면 명암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게 블랙일 경우에는 잘 안 보이는데 그레이로 바꾸면 색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마치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그루브가 아니고 리치. 자, 아까랑 명암이 바뀌었죠. 그리고 인셋. 그러면 마치 눌린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아웃셋 하면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죠. 자, 박스를 만들어 본 김에 투명도도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오퍼서티 0.5를 줄게요. 오퍼서티 0.5를 주니까 살짝 흐릿해졌죠. 이게 투명도가 반영이 된 거거든요. 제가 밑에다가 헬로 월드라고 적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헬로 월드도 투명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0.3으로 한번 줘볼게요. 컨트롤 S 눌러보시면 더 흐릿해졌죠. 1을 줘볼게요. 컨트롤 S 눌러보시면 완전히 진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0부터 1까지의 값을 갖고 1에 가까울수록 원색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포지션과 가운데 정렬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007.html을 만들어 주시고요. 007.html. 자, 그 정권은 좀 닫을게요. 느낌표 탭, 그리고 .container 탭 눌러주시고 스타일. 이 컨테이너에다가 넓이와 높이를 지정해 줄게요. 컨테이너의 width 200픽셀에 height 200픽셀,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 스카이 블루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해주시고요. 오픈 프리뷰 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스카이 블루로 된 정사각형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가운데 정렬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선은 개발자 도구를 열어서요.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마우스 오버를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옆에 빨간색이 나오죠? 이렇게. 네, 이 빨간색 부분. 그래서 바디의 영역 안에 이 div가 이 빨간색까지 전체 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대로 복사해서 컨트롤 V 하면요. 하나가 더 늘어났죠? 왜냐면 얘가 이 한 영역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배치되지 못하고 내려오는 겁니다. 제가 이걸 지우고요. 이렇게 한 영역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진 0픽셀에 오토 하고요. 컨트롤 S를 눌러주시면 얘가 중앙 정렬됐죠. 근데 세로로 중앙 정렬을 시키지 못해요. 아까 전에 개발자 도구 켰을 때 저희가 빨간색 영역이 여기까지였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가진 전체 넓이에서의 각각 상하는 0픽셀, 좌우는 오토를 줬기 때문에 중앙 정렬이 된 거거든요. 자, 그리고 밑에 1, 그리고 또 밑에 2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3개의 클래스를 만들어 주는데요. 1, 그리고 2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나서 백그라운드 컬러는 레드하고 여기는 블루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진은 없앨게요. 일단은. 자, 컨트롤 S를 눌러주시면요.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근데 제가 여기다가 포지션을 한번 줘볼게요. 포지션, 앱솔루트, 이 밑에도 앱솔루트. 컨트롤 S 눌러주시면 빨간색이 없어졌죠. 파란색만 있죠. 이게 지금 여기 기준점으로 해서 이 영역은 지금 컨테이너의 영역이고 이 컨테이너도 앱솔루트로 줘버리시면 다 같이 겹치게 됩니다. 자, 컨트롤 S 누르면 다 같이 겹쳤죠. 자, 이것도 없애줄게요. 자, 앱솔루트를 해주시면요. 각각의 기준점, 그러니까 지금은 바디가 기준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기준점에서 좌로 얼마큼 갈 것이냐, 우로 얼마큼 갈 것이냐, 디폴트는 0이고요. 그럼 지금 여기로 다 모인 상태이니까 세 개가 겹쳐 있는 상태인 거죠. 실제로 하나만 보이지만 이걸 한 장씩 이렇게 뜯어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세 장이 모여있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조금씩 밀어볼게요. 얘를 우선은 탑에서 10픽셀만큼 밀고요. 레프트에서 10픽셀만큼 밀어볼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는 20픽셀씩 밀고요. 그리고 여긴 30픽셀씩 밀겠습니다. 자, 컨트롤 S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카드처럼 나오죠. 하나씩 밀어진 거예요. 이 기준점에서부터 맨 위에는 10픽셀, 10픽셀씩 밀었고요. 얘는 20픽셀, 20픽셀씩 밀었고 마지막 파란색은 30픽셀, 30픽셀만큼 밀은 거죠. 자, 이걸 이용해서 가운데 정렬을 할 수도 있는데요. 우선은 기준점 먼저 선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 1과 2의 기준점을 다르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지금은 한 곳으로만 모이게 돼 있죠. 여기로만요. 그런데 이 기준점을 여기로 옮긴다든지 아니면 다른 데로 옮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옮기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준점이 될 div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컨테이너를 기준점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X 눌러주시고요. 엔터 치신 다음에 컨트롤 V, 그리고
자,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고요. 저는 얘를 기준점을 삼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absolute가 아니고 relative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분이 잘 안 되니까 제가 이거를 2개 복사할게요. 자, 그리고 컨트롤 S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이상한 그림이 됐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를요 100픽셀씩 바꿔볼게요. 100, 100 저장을 하면 자, 기준점이 변한 거거든요. 얘의 기준점은 여기가 됐고요. 얘의 기준점은 여기가 됐어요. 그래서 한 곳에 다 6장이 몰리지 않은 겁니다. 자, 앱솔루트의 기준점 선정하는 방법은 부모의 릴레이티브를 선정해 주는 거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 앱솔루트만 사용해서 중앙 정렬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탑이 20픽셀로 돼 있고 레프트가 20픽셀로 돼 있는데 얘를 50%로 줘볼게요. 그리고 얘를 50%로 주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위에서부터 50% 밑으로 내려오게 되고요. 레프트에서 50% 옆으로 밀리게 되거든요. 컨트롤 S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레드가 50% 밀렸죠. 위에서부터도 50% 밀린 거예요. 그래서 딱 여기에 맞게 되죠. 좀 더 구분하기 쉽게 이 컨테이너를 600픽셀이라고 하겠습니다. 600픽셀 컨트롤 S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좀 더 커졌죠. 그리고 하나를 지울게요. 이 뒤에 있는 거 하나를 지우겠습니다. 이렇게요. 컨트롤 S. 그러면 600픽셀 중에서 300픽셀이 밀린 상태로 이 네모가 있게 되죠. 그리고 나서 여기는 얼마큼이에요? 200픽셀이죠. 그래야 100픽셀 더해서 600픽셀이 될 테니까요. 그럼 얘는 옆으로 얼마큼 이동해야 중앙 정렬이 될까요? 물론 퍼센트로 계산을 할 수도 있지만 마진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 마진을 주는데 마이너스 50픽셀을 주면 되죠. 컨트롤 S 눌러주시면 얘는 마이너스 50픽셀을 줬으니까 정확하게 중앙 정렬이 됐어요. 이만큼이 50%인데 여기서 마이너스 50픽셀을 준 거죠. 근데 이게 상하 좌우로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됐을 때는 빨간색이 여기에 와 있을 거거든요. 자, 여기 와 있죠? 딱. 그럼 여기로 옮기게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위에를 마이너스 50픽셀 주고 레프트를 마이너스 50픽셀 주면 정확하게 중앙 정렬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주면 중앙 정렬이 되는 겁니다. 컨트롤 S 눌러주시면 중앙 정렬이 됐습니다. 여기서 약간 더 응용을 해보면요. 이걸 좀 지울게요. 지우고 원투도 다 지워버릴게요. 자, 컨테이너를요. 앱솔루트로 주시고 탑을 0, 그리고 버튼을 0, 레프트도 0, 그리고 라이트도 0 해서 주시면 전체 화면이 다 얘를 꽉 차게 돼요. 자, 조금 보기 쉽게 다듬었습니다. 위스를 100픽셀 줬고요. 하이트를 100픽셀만 줬어요. 그리고 스카이블루 그대로고요. 앱솔루트, 탑, 버튼, 레프트, 라이트를 다 0씩 줬으니까 각각의 요소들이 다 붙은 상태이거든요. 지금 상하로 좌우로 다 붙은 상태예요. 근데 붙은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없죠. 근데 여기서 마진을 주게 되시면 마진, 오토를 주게 되시면 아까 전에는 마진을 줄 수 있는 영역에 상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탑하고 버튼이 다 붙어 있으니까 오토를 줄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컨트롤 S를 눌러주시면 이 파란색 네모가 정확하게 중앙에 정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이 있는데요. 얘는 브라우저가 커지든지 작아지든지 항상 중앙 정렬되게 돼요. 그리고 이 위스와 하이트를 없애볼게요. 컨트롤 S 눌러주시면 전체 화면을 꽉 채우게 되죠. 그래서 배경으로 조합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자, 008.html로 만들게요. 008.html 느낌표 탭, 그리고 헤딩 1 헬로 월드. 이번엔 폰트 스타일을 바꿀 건데요. 구글 폰트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구글 폰트 들어가신 다음에요. 여기서 원하는 폰트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도 좋으신데요. 카테고리를 지정하실 수가 있으세요. 카테고리 눌러주시고요. 저는 핸드라이팅이 좋아서요. 핸드라이팅만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안녕하세요 느낌표 2개 한 다음에 Apply to all 폰트라고 눌러주시면요. 모두가 다 반영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안 나오는 것들 있죠. 이렇게 네모로 나오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한글이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한글이 반영되는 것만 한글 폰트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그럼 밑에 One Family Select라고 나오죠. 눌러주신 다음에 이걸 그대로 컨트롤 C 하시고요. 008.html에 타이틀 바로 밑에다가 컨트롤 V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구글 폰트 들어가셔서 여기 밑에 보시면 CSS를 복사 붙여넣을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컨트롤 V 해주시면 되는데 헤딩 1에 적용할 거다 이렇게 해주시면 컨트롤 S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프리뷰 해주시면 이렇게 나눔 폰트로 적용이 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구글 폰트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꼭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009.html로 가보도록 할게요. 009.html. 자, 이쪽으로 옮겨오고요. 얘는 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느낌표 탭 해주시고요. 바디에서 원 탭 할게요. 그리고 스타일. 이번엔 컬러를 할 건데요. 원에 위스와 하이트 100픽셀씩 주고요.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 블루로 주겠습니다. 컨트롤 S 프리뷰 해주시면 여기 지금 파란색 네모 박스가 뜨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색깔이 몇 개나 될까요? 몇 개 없을 것 같죠? 그런데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HTML 컬러 네임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 W3 스쿨에 컬러 네임이 있어요. 여기서 쓸 수 있는 컬러 네임이 이렇게 많습니다. 네, 여기 앞에 이름이 있죠. 당연히 저도 다 못 외우고요. 네. 그리고 여기 뒤에 보시면 샵 한 다음에 16진법으로 표시된 게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훨씬 많이 써요. 샵 000000. 그래서 앞에 두 개가 R, 뒤에 두 개가 G, 뒤에 두 개가 B입니다. 그러면 FF 16진법이니까요. FF0000은요. R이죠. 레드가 풀로 있고요. 0000 다른 색깔은 없는 상태니까 레드가 됩니다. 그리고 00 FF00은요. 그린이 풀로 있고 나머지가 없는 거니까 컨트롤 S 눌러주시면 그린으로 바뀌죠. 또 00 마지막에 FF 입력해 주시면 B 블루가 전체 다 풀 컬러로 있고 나머지는 없는 거니까 컨트롤 S 눌러주시면 파란색으로 바뀌죠. 자, 그러면 000000은 무슨 색일까요? 모든 색깔이 다 없는 색은 검은색입니다. 그리고 모든 색깔이 다 있는 FF 이 색은 흰색이에요. 안 보이죠? 자, 그리고 000 이렇게 단축해서 쓸 수도 있어요. 컨트롤 S 눌러볼게요. 그럼 검은색이 되죠. 이건 000000이 됩니다. 그래서 뭐 333 해서 컨트롤 S 누르면 333333이 되는 거예요. 회색이죠. 여러분들이 개발자 도구로 컬러를 픽할 수도 있고요. HTML 컬러 피커라고 되어 있는데 코드라고 제가 이렇게 넣어볼게요. 그러면 컬러 코드라고 나오거든요. 자, 여기서 이렇게 컬러를 눌러도요. 밑에 16진법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누르면 16진법으로 표시를 해줘요. 컨트롤 시프트 I를 누르고요. 여기서 어떤 태그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자, 백그라운드가 지금 샵 296BBB라고 나오죠. 옆이랑 똑같죠. 이렇게 픽해 주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CSS를 전체 다 빠르게 한번 복습을 해봤습니다. 몇 번 반복해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